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1년 중 가장 덥다는 절기상 대설을 맞아 오늘도 푹푹 찌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폭염도 포함됐죠. 즉, 폭염도 이제는 태풍과 홍수, 지진 같은 재난이라는 겁니다. 오늘 뉴스라이브에서는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재난 앞에서 서울시의 대책은 뭐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7월 23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태양에너지로 전기차를 충전하는 시스템이 국내 최초로 성동구에 설치됐습니다. 내년까지 모든 공영주차장에 설치됩니다. 금천구의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최근 활발해진 도시재생에 대해 주민 이해를 돕고 도시재생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서인 오늘 32도까지 오르면서 서울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서울시의 폭염 대책 살펴봅니다. 교육과 복지, 주거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는 민선 7기 서영호 중구청장이 취임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주요 현안들과 계획을 들어봅니다. 성동구가 새로운 형태의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했습니다. 태양에너지 전력으로 전기차를 충전하는 시스템인데요. 획기적인 방식 덕분에 전국 곳곳에서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조성엽 기자입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 아래 전기 자동차를 충전합니다. 햇빛 에너지 전력으로 전기 자동차를 충전하는 방식, 이름하여 솔라 스테이션입니다. 한국전력으로부터 전력을 구매해 전기차 충전소를 운영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자체 생산된 전력을 직접 공급합니다. 또 한국전력의 송배전망을 거치지 않아 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력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한간 오지 캠핑장이라든지 이런데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려면 전봇대를 세우고 한전 전기를 끌어오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그곳에다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짓고 에너지 저장 장치를 놓고 전기차 충전 시설을 놓으면 한전의 전기가 필요 없이도 솔라 스테이션은 15.6kW급 태양광 시설과 137kW 시급 에너지 저장 장치를 구비했고 2개의 전기 자동차 충전기를 갖췄습니다. 연료가 바닥인 차를 급속 충전했을 경우 30분, 완속 충전했을 경우 8시간이면 충전이 완료됩니다. 충전료는 무료입니다. 50km는 나와요. 속도. 킬로와트로 나와 있는데 이게 50kW도 아니 7kW. 많이 할 때는 9시간, 10시간도 하고. 솔라 스테이션은 국내에서 처음 도입된 획기적인 시스템인 만큼 제주 서귀포시와 서울 각 자치구에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한편 성동구는 솔라 스테이션 내 전기차 충전기를 2대 더 확대하고 더불어 오는 2020년 상반기까지 지역 내 100면 이상의 모든 공영주차장에 전기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서울 곳곳에서 도시재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또는 재건축에 익숙한 주민들에게 도시재생은 여전히 생소한 개념일 수밖에 없습니다. 금천구에 도시재생의 주민 이해를 돕기 위한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엄정규 기자가 소개합니다. 금천구가 최근 지역 내 저층 주거지 환경 개선의 수단으로 도시재생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천구 내 5개 지역에서 도시재생이 진행되고 있고 2개 지역에서는 사업 선정을 위한 준비 단계에 착수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자치구가 주도해 만든 지원센터는 이번이 최초입니다. 도시의 생명력은 떠나가는 도시가 아니라 머무르는 도시로 살아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금천구는 우리 금천구 주민들이 편안히 살고 살맛나는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 도시지원재생센터를 개소하게 됐습니다. 지원센터는 앞으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맡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주민공모사업 지원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시설로서의 역할입니다. 무엇보다 현재 도시재생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 확대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집니다.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전에 있던 것을 전혀 다른 가치로 만드는 것도 창조다. 젊은 사람들도 난 그런 계기가 만들어주는 이런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거점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울러 금천구는 노후 주거 지역 개선을 위해 도시재생 외에도 소규모 재건축 또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 등의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들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중규입니다. 교육과 복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중구의 발전을 꾀하고 있는 서양호 중구청장이 취임 1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서양호 중구청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중구청장 서양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임기 첫날에 이 지역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가진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먼저 지난 1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네, 제가 구청장 선거를 준비하면서 중구를 걸어서 한 100바퀴쯤 돌았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취임 1년을 앞두고 있는 2월부터 다시 걸어서 지금 6개월째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구청장은 어르신 공로수당이라든가 보육과 교육을 위한 그 전략 사업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예. 주민들은 항상 작은 곳에 우리 동네가 청소가 잘 돼 있는지 주차 관리는 어떤지 공원은 깨끗한지 이런 생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걸으면서 주민들과 함께 소통해 나가면서 그 소통의 힘을 가지고 이후에 있을 큰 전략 과제라고 할 수 있는 150억이 드는 교육 사업이라든가 어르신 돌봄이라든가 이런 구청의 핵심 전략 사업에 대한 힘들을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얻고 있는 6개월입니다. 그래서 좀 주민들을 만나느라고 새벽부터 5시 반에 나오기 때문에 힘들지만 지치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잠시 말씀해 주셨지만 이 초등학교 돌봄교실이나 어린이집 직영화 같은 중구형 공교육과 보육 정책들이 조금씩 결실을 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렇게 교육과 보육 정책에 관이 앞장서서 참여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중구는 지금 심각한 인구 감소에 직면해 있습니다. 예. 서울에 25개 구청이 있는데 약 30만 명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중구는 그중에서도 가장 적은 12만 5천 명의 구민들밖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나가다가는 15만에서 12만 5천으로 2만 5천 명이 주는데 8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추세대로 간다면 10만 이하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이 중구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아이들을 교육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올라갈 때 우리 중구 학생 수가 18%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중구가 그대로 존속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위기감을 가지고 그 교육 문제, 아이들 키우기 힘들어서 떠나는 그 중구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 이 보육과 교육 문제를 공공이 앞장서서 해결함으로써 중구를 아이들 키우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략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구청이 이것은 교육청이 해야 될 일이다, 아니다 지방정부가 해야 될 일이다고 서로 싸울 것이 아니라 중구가 먼저 솔선수범에 나서서 우리 교육당국과 함께 힘을 모아서 중구를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게 된 배경입니다. 예. 이렇게 지난 1년 추진했던 이 복지 정책들이 지역 경제하고도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최근에 이 경제 활성화 종합 계획을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우리 중구는 서울에서 가장 많은 전통시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약 예. 서울시의 40% 정도가 중구에 모여 있는데요. 그렇군요. 37개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통시장이 온라인 쇼핑몰이라든가 대규모 할인 매장에 의해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시장이 자기 시장의 정체성에 맞게 특성을 살려서 지역 주민들이 다시 찾는 시장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요. 두 번째는 을지로 일대에 잘 아시겠지만 기계 정밀, 공구, 조명 그리고 인쇄업들이 과거의 강북 지역을 매겨 살렸던 전통 제조 사업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제조 산업들이 산업 경쟁력이라든가 도시 개발이라고 하는 이중호에 밀려서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일지로 일대에 이 전통 도심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 메이커스 파크를 서울시와 함께 협력해서 집적 시설을 만들고 그분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스마트 앵커를 통한 지원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심 산업의 일대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동대문 패션타운의 배후 도시인 신당권 일대에 오래된 봉제업체들이 매우 많습니다. 예. 그 봉제업들을 살리기 위해서 봉제 집약시설들과 봉제 스마트 앵커를 통해서 봉제업이 다시 한번 사양산업이 아니라 중구의 섬유 시장들을 이끌어 나가는 선도 사업으로 자리마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중구에 걸맞는 도심 산업과 그리고 섬유 산업, 전통 시장들 이 세 시장들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무엇보다도 어르신 공로수당 150억을 연간 투입함에 따라서 예. 그것이 지역 화폐, 지역 카드로 발급됨에 따라서 동네에 있는 골목 상권하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됨에 따라서 소상공인들에게 큰 활력을 주고 있는 것도 중요한 경제 정책의 한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복지와 지역 경제가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이 지방자치의 기본 단위가 점차 동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동정부 구현을 위해서 전국 최초로 동정부과를 신설하기도 했죠. 이 공공시설물도 재배치하겠다라는 계획도 세우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우리 주민들이 과거에는 구청이나 동에 주민등록 등본 정도를 행정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갔다면 최근에는 아동수당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은 기초연금까지 복지와 문화, 교육에 대한 수요들을 지방정부에서 찾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은 한 구에 한 곳에 있기 때문에 집에서 걸어서 10분 이내에 그런 공공수요가 없으면 다른 민간시설을 찾거나 대체제를 찾습니다. 따라서 집에서 걸어서 10분에 있는 생활권에 있는 동주민센터를 지금 현재 행정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복지, 문화, 체육, 보건 등 국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복합화하고 다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에서는 동이 바로 중앙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모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 동주민센터를 과감하게 동정부로 변화시키면서 주민들의 공공서비스를 내가 집에서 걸어서 10분 이내에 그런 모든 공공서비스의 편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세워서 동정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안 짚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중구의회와의 갈등이 깊어진 가운데 이 관련한 기자회견도 있었고 의회 일정도 보이콧하는 모습에 주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자, 이에 대한 의견과 함께 끝으로 중구민들에게도 한 말씀 해주시죠. 악플보다 무서운 게 무플이라고 합니다. 예. 그건 뭐냐면 아마 애정이 있기 때문에 다툼이 있는 걸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역으로 모두 다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회하고는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구정 발전을 위해서 서로 견제하고 예. 또 주민들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과정에서 작은 다툼과 마찰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을 위해서는 주민의 대변자로서 의회가 구청에 대해서 견제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그리고 구청은 국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더 열심히 공공 서비스라는 이 두 날개가 있어야 주민들은 보다도 만족한 구정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작은 다툼들이 있는 것이고 본질적으로는 저는 의회와 구청은 하나의 바퀴로 움직여야 되는 살아있는 서로 공동 운명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대립과 갈등이 있어도 구의회와 함께 구민들이 아프고 가려운 것을 긁어주고 동고동락하는 그런 공동 운명체로서 함께 해 나갈 테니 작은 우려들은 너무 크게 심려하지 마시고요. 우리 중구청이 더 성숙된 자세로 네. 의회와 함께하는 상생의 모습 곧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통 속에서도 지역 경제와 복지, 교육에 주력하겠다는 1년 전 공약들이 뚝심 있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남은 민선 7기 더 많은 중구의 발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휴가 잘 다녀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서영호 중구청장으로부터 민선 7기 1년의 발걸음과 앞으로의 계획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서울시가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한 지 꼭 1년이 지났습니다.
매년 늘어나는 폭염 사고를 제도적으로 예방하자는 취지였죠. 이 대서인 오늘 흐리지만 낮 기온 32도까지 예상되고 있는데 이 폭염으로 인한 사고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올여름 폭염 대책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서울시 재난관리총괄팀 송준서 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에도 팀장님과 전화 인터뷰 진행했었는데 이 공교롭게도 그날이 관측 사상 가장 높은 39도를 기록했던 날이었죠. 예. 이 서울시가 폭염도 재난으로 규정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 법 개정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폭염이 재난으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폭염이 재난으로 규정되면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4가지 재난관리 범주에 포함되게 되는데요. 폭염이 재난으로 규정되면서 예방 및 대비 차원에서 소위 폭염 저감시설이라고 하는 그늘막을 설치한다거나 예. 긴급하게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는 등 재원 확보가 용이해졌습니다. 네. 또 그 현행법상 자연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예. 지난해 서울시에서는 폭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돼서 사망한 피해자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예. 이제는 폭염도 재난인 만큼 제도적인 지원 마련이 가능해졌군요. 예. 자, 올해도 이 서울시 차원에서 폭염 TF가 가동됐죠. 어떤 예, 활동과 가동됐습니다. 지원들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예. 폭염 TF는 시 폭염 대비 소관 분야별 대책 업무와 그 자치구 폭염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예. 특히 폭염 특별 발령 시에는 서울시 그리고 각 자치구에서 폭염 종합 지원 상황실을 별도로 운영하게 됩니다. 그 상황실에서는 폭염 상황 전파, 사고 접수, 피해 조사, 폭염 대책 일일 상황 보고 등을 수행하며 특히 폭염 특보 시에는 독거 어르신, 쪽방촌 주민, 노숙인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폭염은 취약계층에게 더 큰 재난으로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 홍보가 부족해서 잘 알지 못해서 이런 폭염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도 있습니까? 예. 우리 서울시에서는 취약계층 28,000여 명의 독거 어르신에 대해서 생활관리사 등 돌봄 서비스 인력 1,128명이 전화를 드리거나 직접 방문하여 건강관리를 하면서 폭염 관련 정보도 함께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이러한 방문 서비스에 대한 수준도 향상되었는데요. 사물인터넷 그 IoT 기기를 활용해서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독거 어르신에 대한 실시간 안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IoT 기기는 독거 어르신의 동의하에 가정에 설치하게 되고요.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감지해서 그 움직임이 없는 경우에는 긴급 조치를 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119 구급대와 연계해서 무더위에 취약한 쪽방촌 주민과 노숙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쪽방촌과 노숙인 밀집 지역에 대해서 순찰을 강화하고 있고요. 예. 간이 응급소를 운영하거나 온열질환 발생 시에 응급처치, 응급이송 등의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더 큰 더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무더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일반 시민들이 꼭 알아둬야 할 점 짚어주실까요? 예, 우선 그 기온이 제일 높은 낮 시간에는 될 수 있으면 외출과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는 게 좋고요. 예. 부득이하게 외출하실 경우에는 가급적 챙이 긴 모자나 양산을 휴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또한 창문이 닫힌 차 안에 노약자나 어린이가 홀로 남아있지 않도록 그 조치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네. 산업 건설 현장에서는 기계 장치가 과열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 온도가 높은 낮 시간대에는 오개 작업을 중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작업 중에는 4시간 15분씩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시원한 물을 자주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예, 폭염이 이 재난으로 규정되면서 여러 제도 마련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정책들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한 살핌도 당부드립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송준서 서울시 재난관리총괄팀장으로부터 서울시 폭염 대책 들어봤습니다. 네, 무더위를 날리는데 물놀이만한 것도 없겠죠. 마포구 상암동의 공원에서 지난 주말 1일 워터파크가 열렸습니다. 주민들은 갖가지 체험 행사도 함께 즐기며 더위를 식혔습니다. 현장에 태윤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공원을 가득 메운 사람들 아래로 물줄기가 세차게 솟구칩니다. 아이들은 온몸으로 시원함을 만끽합니다. 무더위를 식히기 위해 소방 호스까지 동원됐습니다. 물놀이 하는데 뭐 물총 갖고 뭐 상대 같은 거 뭐 그냥 재밌게 쏘고 여기 다른 데는 더운데 여기는 시원해요. 그리고 재밌어요. 다른 한편에선 팀을 이룬 가족이 힘차게 줄넘기를 넘습니다. 힘에 부친 딸은 아빠에게 안긴 채 체험을 즐깁니다. 줄넘기요? 예,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아이들하고 함께 하는데 의미가 있으니까요. 예. 한여름 오직 상암동에서만 즐길 수 있는 마을 축제, 물통통 축제 현장입니다. 워터파크로 바뀐 공원과 더위를 잊게 하는 갖가지 체험 행사에 주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지역의 맛집과 자원봉사자들이 다양한 먹거리도 준비해 축제의 또 다른 재미를 선사했습니다. 그 소통, 화통, 대통 그래가지고 상암동 주민이 일체화되는, 지난해는 이제 음식 같은 게 좀 별로 준비가 안 됐었는데 애들이 많이 오고 그래서 올해는 좀 먹거리도 준비를 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주민들은 도심 속 시원한 마을 축제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만끽했습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성북구가 8월 말까지 지역 내 건축물 철거 공사장 안전 점검에 들어갑니다. 점검 대상은 기간 중 철거 예정 공사장인 26곳입니다. 점검반은 중점 점검과 일반 점검으로 나뉘며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구는 전수조사 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공사장에는 공사중지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좋은 집과 나은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폭염 피해가 같지는 않겠죠. 지푸라기로 지은 집은 늑대의 입김으로도 무너졌고 똑같은 폭우가 내려도 영화 속 반지하 주택만 침수되는 걸 보면 유독 재난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가혹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과 지원이 더욱 절실한 이유겠죠.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